과거사의 진실을 찾고 피해자의 한을 씻어주자. 현재 활동 중인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목적입니다.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서 묻혀있던 과거사의 실체를 밝혀내는 성과를 냈는데요. 이 진실 규명만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피해가 확인됐다면 사과와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매 사안에 대해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는 셈인데 과연 우리 정부는 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을까요? KBS는 2기 진실화해위에 앞서 이미 활동을 마친 1기 위원회의 권고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1,271건, 그중 258건이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사과도 보상도 없이 유야무야 돼버린 사건들, 엉뚱한 핑계로 책임을 미뤄온 부처와 기관들, 이 KBS가 확인한 내용들을 앞으로 사흘간 중점 보도합니다. 오늘은 이 악명과 오명만 남고 명예회복이 뒤따르지 않는 사건, 삼청교육대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훈련. 짧은 머리의 이 남성들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맞아 죽거나 또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또 그리고 굶어서 밥을 못 먹어서 죽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검은 과거를 싣고 땀을 배우는 인간 교육장. 불량배의 성병을 치료해주고 인간적 접근까지 해주는 곳. 그렇게 포장됐지만 실상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불량배 소탕이란 미명하에 일반 시민과 학생까지 끌려갔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자행된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수백 번의 집회와 소송이 계속됐지만 2010년이 돼서야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 17명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사과하라는 권고도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피해자들은 그 사과를 받았을까? 국가가 사과하라고 돼 있는데 네. 사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인정서 하나만 달랑 우편물로 날라오면 그걸로 끝이었었어요. 사과하는 것도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또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온 게 이게 다예요. 사과가 왜 없었는지 KBS가 권고 이행 현황 문서를 확보해 들여다봤습니다. 진정인 사망 등으로 사과 이행 불가, 군이 적어놓은 짤막한 사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하지 않은 사람, 엄연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왜 사과를 안 했는가? KBS의 질의에 국방부는 연락처와 주소를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주소에서만 오래 살았는데 한 주소에서만 옮기지도 않았어요. 군은 이제라도 피해 회복과 사과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후유증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은 이미 체념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뭐 한다고 뭐 되겠어요. 이제 벌써 몇십 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사과조차 없었는데 정부의 보상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있지만 보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피해 내용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보상하라는 진실화해위 권고가 있었지만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혜림 기자입니다. 1980년 여름, 당시 24살이었던 안중근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잠깐 왔다 가란 말에 경찰서를 찾았는데 그 길로 곧장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시작이 구타지요. 구타를 하는데 반항을 하면 할수록 더 맞고 그 물이라도 마시려고 걸려서 철봉대에 묶여가지고 참 실신할 정도로 맞는 거 같고. 4주면 끝난다던 삼청교육은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후유증은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안 씨의 집에는 아직도 진실규명 신청서가 붙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보상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수면제도 있고. 이게 지금 정신과 다니면서 계속 사람이 이게 분노 이걸 못 참으니까.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다는 이적 씨. 10여 년 전 겨우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이게 돈 300만 원 가지고 완전 배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청춘을 적어도 3년 이상을 그곳에 빼앗겨 버렸는데.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삼천교육대 보상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신체 상해 위주로 보상하는데 그마저도 피해자 쪽에서 일일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1기 진실화해위는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라며 2010년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사망 상이라고 하는 행방불명이라는 대한 축소된 영역이었고 개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들도 있었지만 소멸시효로 대부분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권고는 어디까지 이행됐을까? 국회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삼천교육대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보상 법안을 논의했던 건 12년 동안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선 이것도 예산이 문제라며 더 검토하겠다고만 했고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보상금, 생활지원금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개정안 전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또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진실규명을 놓지 않은 같은 사건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유가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고통을 국가가 다시 한번 주는. 2기 진실화해위는 입소자 4만 명 전원을 피해자로 보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난 7월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도 여전히 정부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